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오늘 적천수천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10장이에요. 형상장이에요. 여기도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에 의해서 쭉 원주가 있고, 예, 증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은요, 명나라 때 경도라는 분이라고, 낭설에 의하면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차례가 지켜졌어요. 예. 늘 얘기했다시피 7장, 8장, 9장은 천간, 지지, 간지총론 이렇게 나오듯이, 예. 그래서 10장은 이제 형상장이에요. 이것이 거의 1권이 이제 끝나갈 거예요. 끝나가는데 10장입니다. 자, 이 형상장도 이 번호를 붙였는데 왜 붙였을까요? 예. 원문이 한 7개가 돼요. 쭉 이 상을 이루고 있을 때 지금 첫 번째 양기성상이에요. 예, 첫 번째 참고적으로 이제 양기성상 다음에 오기치료예요. 5가지 기운이 놓여 있을 때 형형이 불가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성형이 형 불가하지만 어떻게 되냐? 그 기란 것은 확실히 나온다. 그래서 양기에서 오기가 나와요.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독상, 하나로 이루어진 거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전상. 이렇게 대비가 되죠. 양기, 오상, 독상, 전상 이렇게 7개가 돼 있어요. 7개인데 오늘은 첫 번째 절이에요. 첫 번째 절에서 무슨 뜻이냐? 양기로다가 해서 상을 이루고 있을 때는 상은 불가파야라,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시주까지 읽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천간석 목, 지지석 화, 천간석 화, 지지석 목. 네, 천간이 목에 속하고 지지가 화에 속하든지, 천간이 화에 속하든지, 지지가 목에 속하든지 그 상은 즉 하나다라는 거예요. 목화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럴 때 만약 금수죽 파다, 금수를 만나면 깨진다, 여방차라라고 했어요. 나머지도 그렇게, 이것 외에 나머지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모방, 이렇게 따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첨초 선생이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원문을 부정하시기 위해서 무척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백원 주에서는 분명히 원주라고 하죠. 저 원주에서는 여방차라고 해서 나머지도 이와 같이 참고하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목화 빼고는 또 화, 토, 금, 금수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10가지를 말씀하셔요. 그 이유, 왜? 극도 되니까. 2가지 기운으로만 될 게 아니라 금과 목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을 화해 주는 거예요. 오늘 사례명조가 모두 하나, 둘, 셋, 넷, 5개라 오늘은 2개만 할게요. 왜? 원문을 읽어 드려야 되니까요.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문에다 제가 이 고의로 번호를 붙였어요. 해석을 해 드리는데, 그리고 이 해석한 거 번호는 번역은 이렇게 1, 2, 3, 4라고 이렇게 다음 책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두 15가지로 다 끊어놨어요.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자, 임시왈. 양기쌍청이라는 것은 비독, 이것뿐만 아니다. 목화 이형만 아니고 라고 했어요. 이거는 비독, 목뿐만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원주를, 유백원 주를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유백원 주에서는 나머지도 이와 같이 모방하라라고 했으니까, 따르라라고 했으니까는 꼭 이것만 이렇게 부정한 것은 또 임 선생의 좀 까탈 잡는 거, 원주를 부정하는 듯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원주에서는 나머지도 참고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죠. 보세요. 만약 토금이면 토금, 금수, 수목, 목화, 화토는 서로 상생각반, 각 반씩 서로 상생하는 것이요. 오국죽, 5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상극에서 오국이 역시 있다는 거예요. 상극에서. 예, 맞죠. 왜냐면 목토, 토수, 수화, 화금, 금목지 격 각 반이 상적,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세 번째,
상생은 중요한 것은 내가 생하는 게 일주가 생하는 게 중요하고 숙이 유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요. 상극은 중요하다. 내가 극을 해야 된다. 일주가 극하는 것이 일주의 기운이 극하는 것이 좋으니 일주는 불상 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해야만 한다는 거죠. 평분, 예, 고르게 평분 고르게 나눠져야 되는데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조금 많거나 조금 작거나 초다 초과, 조금 많다든지 조금 적다든지 하면 그런 걸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극은 열심히 해라. 심술 무자잖아요. 수균적 고르게 쌍벽을 이루어있죠. 그래서 절대거린다. 편중하고 편경한 것. 요거나 같은 뜻인데 분명하게 얘기해서 중국 사람들은요, 같은 글자, 같은 의미가 들어갈 때는 글자가 다르면 다른 글자를 쓰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용금수주, 금수격에서 쓰는데 화토가 끼면은 불이협작, 끼면은 안 좋다는 거죠. 만약 수목즉 화금은 불가교쟁, 화금이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건 좋지 않다. 목화성상자, 목화로 이루어졌으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금수가 들어와서 파국을 이루는 것이니 수화 득기재. 이 수화는 수화 기재라는 거예요. 득재자는 끓인다. 토가 와서 지수, 물을 막는 것을 끓인다라는 거예요. 각 격이 이미 이와 같이 이루어졌으면 운에서도 역시 여방차, 이와 같이 역방차, 이와 같이 해서 가야만이 되는 것이니 일로 칭청이라고 해서 물맑을 칭자, 물맑을 청자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필히 반드시 자리가 고위, 높고 높중, 이걸 봉급이죠. 무겁게 봉급을 탈 것이니 가운데서 중도에서 혼란하면 두렵다. 직업이 뺏기고 가경, 집안이 기울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고로 이와 같은 경우는 난전미, 온전히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례명조 2개만 하는데도 목화로 이루어지고 화목으로 이루어졌는데 도중에 초반에 좀 좋다가 중년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사례명조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좋지는 않다라는 뜻이에요. 양기성상이. 또 간법에서는 어디에 있냐? 지극히 정한 것. 이건 뭐죠? 엑기스예요. 엑기스에서 귀함이 있으니 만약 생하고 또 다시 복생, 또 생하는 것으로 간다면 곧 이것은 유통의 묘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극하는 것이 화를 이렇게 화하는 것을 만나면 역시 그 화한 합이 역시 정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요 1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혹 말하기를 이치가 겨우 군자예요. 양신이라고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뭐와 같이 끓이는 것이 협소, 조금 끓이는 게 있어요. 이런 때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분종, 어떻게 격분 10종, 오늘 알지 못합니다. 10개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상생 10개, 상극 10개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나누는 걸 알지 못합니다. 조금 끼었다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2번째가 그래요. 순수하게 첫 번째는 목화로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금수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2번째 명조는요, 금기운이 약간 섞였어요. 목화로 이루어졌어도 그런 거 무시하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양신에 2가지 신에 겨우 맞춰져 있는 이치상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꺼리는 게 조금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굳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운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열종으로 나누라라는 때요. 열심히 힘을 써서 추상 밀어 나가라라는 것이죠. 자세히 밀어 나가라 라는 거예요. 아주 참 잘 말씀하세요. 자, 징의는 천매 없는 것을 다음과 같이 임시주 밑에 붙여 실어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설하고가 이렇게 쓴 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양신성상이란
수목 상생격으로서 수목이 각 이간 이지에 딱 자리를 해서 이름하여 수목청기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러면 목화는 뭐냐? 청적 부자. 화토는 뭐냐? 화토협작. 토금은 뭐냐? 금토는 그냥 이렇게 끝났군요. 그리고 목토 이거는 성산격이 되는데 극하는 격이잖아요. 그럼 2점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했네요. 각 2점으로 차지하고 토수도 이게 서로 상극이에요. 상극으로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토국윤화라고 했고요. 그냥 수화는 꼭 얘기를 하겠죠. 기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설하고는 친절하게 양신성사격에 보다 더 자세히 임철조의 양신성사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쓰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그 화합지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통신편 제21장 통관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 더하여 설하고는 친절하게도 10가지 용례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천미를 보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첨가하여 설하고는 임철조의 호를 고월이라고 칭하고 이 형상장부터는 2권으로 나눴다라는데 천미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형상장까지 끝나야만이 2권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사례명조 53번입니다. 자, 봅시다. 카보, 정묘, 카보, 정묘. 그럼 가보가 둘이요, 정묘가 둘이에요. 그럼 일주가 간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목화, 성상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이 지지로는 여기까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목화가 너무 강하니까 경신금이 들어오면 벌써 사단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조 선생께서는 이 임신대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아마 이때쯤 와서 사주를 본 것 같습니다. 차조 목화 각반이라 양기 성상이 되었다. 취 정화를 상관을 써서 목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목재 목화용조예요. 화목용조로 해야 되겠죠. 목재 화목용조요. 듣기격이라고 그랬어요. 또 컴퓨터에서는. 목재 화목용조입니다. 그래서 상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금수가 전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순수가관하다. 사운에 뭐죠? 이렇게 한번 더 내릴게요. 사운에 정화가 임관에서 상관이 임관을 관을 상관이 남궁 남쪽 궁궐에서 주척 모여서 장원을 뽑는 거겠죠. 그래서 명고 한원 높은 데까지 올렸다. 한원에 올렸다. 경운이에요. 이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관살 듣고 그래 혼국이 되니 이렇게 관이 살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관이 살이죠. 그냥 살이 혼국이 되는 바람에 강 얼른 내려갔어요. 지현으로 떨어져 나갔네요. 저런. 물론 남방지금은 이게 남방의 금이죠. 맞습니다. 오히려 이 부족한데 장래 서방지수가 들어오는 게 난원무구. 이거 몹쓸 무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무구하다고 뭐죠? 예를 들어서 요즘 또 이거 문을 빕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데요. 문이란 또 다르죠. 그렇죠. 싸움에서 운이 따르기를 바란다라는 게 이제 그 전문 친구, 국민의힘 전문 친구가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무구는 없을 무자에다가 허물 구자거든요. 허물이 없는 것을 나는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임신대운을 걱정을 하시죠. 지금 이때쯤 와서 걱정을 하시는 거야. 사주를 본 것 같아요. 왜? 이 한원에서 놀다가 지연으로 떨어지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이운까지는 그럭저럭 가다가 이 임신대운이 되면 참 허물이 없기를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명절은 갑오정묘로만 이루어졌다. 양기성상격이다. 목생화의 구조를 이뤘지만 그 균에 따라 대운만 보면 흘러야 많이 호명이 된다. 즉 목화를 중심으로 빼어난 기운이 발산하는 토기운, 술미토도 한시는 가능하지만 주된 기운이 목기운을 국하는
금기운은 구신이 되고 화기운은 국하는 수기운은 기신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명조의 주인은 이순대운인 기사대운까지는 이름이 한원에 올렸으나 삼순대운에 경대운부터 벌써 구신인 경금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관록이 지연으로 물러나서 자기 사주가 궁금하여 철전입을 찾은 듯하다. 대운상으로 5대운은 잠시 호운이었으나 다시 사순대운이 신대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미대운은 화기운을 품은 토기운이라 오히려 한신, 희신 역할을 할 것이다. 오순대운부터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이 감명자를 바로 앞에 두고 옆에 두고 사주풀이를 해주는 듯이 현장감 있는 모습이 상쇄된다 라고 했죠. 이 명절은 양기성상격이다. 수없이 얘기하죠. 예, 목이 7.4, 화 5.7, 토 0.0, 금 0.0, 수 0.0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듣기격으로 목체, 화목용조로 화목 고행이 용신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봅시다. 53번이었나요? 네. 이 대원을 걱정하시죠? 그리고 이 대원이 지금 안 좋죠. 경도에. 이 기토는 그래도 가능합니다. 무토도 괜찮아요. 기사대원이 제일 좋았고요. 경대원 안 좋고, 신대원 안 좋을 것이고요. 요렇게 좋은데, 이 임대원도 안 좋아서, 목이용신이다라니까 임수를 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수가 들어와서, 정화 하나는 끄겠네요. 합의되네요. 근데 이건 넘어가는데, 계율과 좀 문제고요. 하여튼, 이 대원이 무척 불안하죠. 서방에 술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오늘 마지막 사례명조입니다. 54번입니다. 자, 이거는 또 못 봐요. 화체예요. 아까 목체였고요. 정묘을사죠. 그래서 화가 체예요. 그러니 이거는 정화 음간에 4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건 녹곡격입니다. 녹곡격에서 재관이 뭐죠? 재관식을 써야 되는데 재관식이 못 쓰니까 그냥 종을 하는 사주죠. 화체 목화용주죠. 차 역시 목화 각반이라 양기성쌍이다. 비 아니다. 앞에는 상관과 비해서 좀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상관과 아니다. 일주가 화이기 때문에 장우하렴해서 목종화세, 목이 화세를 따르는 격이다. 격은 뭘로 이루어졌나? 염상격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종화세하니까요. 더욱 마땅치 않은 것은 금을 보는 의미다. 금은. 여기요. 그래도 수원부터 들어오니까 이 역대운이라고 그래요. 건명의 역대운이라 금운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이 신경대운은 별로 안 좋죠. 이 임계수도 안 좋겠는데요. 화봉생조에서 어딜까요? 화가 뭐죠? 생조를 받아서 순무라고 해서 절강성에서 순무로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각조는 처리해놨습니다. 명나라는 처음에 도지의사, 호종사, 안찰사 또 두어 각 지방의 행정분담 관할하겠다. 그러나 중기부터는 새로이 순무가 설치되어 호종상 등의 위에서 지방관의 실권을 차지했다. 내부에서 꺼내왔습니다. 신은 수녀, 여기요. 그래도 그럭저럭 가네요. 이게 모분이라 그래요. 그래도 신은 수년에 목화 계산 모두 다쳐서 서로 불능면화, 화를 면할 수가 없었다. 소위 이인동신,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순이 순하게 따라야만 좋고 불가역이라 것을 어우러지면 안 좋다라는 뜻이죠.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할 말 없죠. 뭐 정묘율사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하고요. 프로그램에선 요게 바로 이제 금이 낀다는 거예요. 그 이유 두려워하지 말라. 이 금이 끼어도 사화 속에 경금이 들었잖아요. 이런 거 무시해라. 그리고 화와 목이 금 강하니까 그 지장간 안에 좀 들어있는 금은 이런 건 그냥 조금 끼었다, 끓이는 거 끼었다 하도 그냥 듣기격으로 봐라.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듣기격으로 화체 목화용조의 화목 고행이 용의신으로 한다라고 했죠. 바로 맨 나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기운이 섞여 있더라도, 다른 기운이, 꺼리는 기운이 섞여 있더라도, 그냥 쉽격으로 잡아도 된다. 좀 무시하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건 아주 순수하고, 두 번째 건 좀 기운이, 금 기운이 좀 꼈죠. 그래도 무시하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할까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조철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때 아주 지금 죽네요. 제가 죽으르네요. 안 좋죠.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첫 번째 양기성상격을 사례 먼저 2개를 했습니다. 다음엔 하나, 둘, 3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번역해 놓은 걸 읽고, 번역해 놓은 걸 읽고 3개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